이번 시간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관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 인간 중심주의 관점과 생태 중심주의 관점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사상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입장이고,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이 가장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들어있는 자연을 중심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생태 중심주의가 강조를 하는 건 자연 또는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을 중시해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이나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을 깨트리는 무언가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포함되어져 있는 생태계 또는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이제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보다 조금 인간과 생태계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요.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밑에 인간과 좀 비슷한 동물, 그 밑에 동물이 먹고 사는 식물, 그리고 그 밑에 식물의 자원이 되는 미생물 이런 식으로 순위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자연환경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있고 인간도 살고 있고 동물도 살고 있고 식물도 살고 있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분법적 세계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얘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뭐랑 뭐를?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자연 환경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세계관은 인간과 나머지로 자연을 구별을 해요.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아닌 자연에 대해서 자연의 가치를 강조를 하는데 자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강조하냐면 도구적 가치를 강조를 해요. 또는 우리가 이거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같은 말이 됩니다. 자연이 인간이 사용을 했을 때 도구적으로 사용이 될 만한지 아닌지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생태 중심주의는 어떤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냐면 전일적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봅니다. 전일적이라는 말이 전체적으로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환경이 있으면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또는 미생물도 다 같은 자연환경에 있다라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다라고 보는 관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자연에 얘네도 가치를 강조하는데 얘는 어떤 가치를 강조하냐면 자연이 원래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쓸게요. 자연의 본래적 가치,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강조를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생태 중심주의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내지적 가치는 안쪽에 존재하고 있는 가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유용성을 가지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세 번째로 볼 거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을 실어줬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개발을 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전부 다 써서 없앨 수 있겠죠. 자원 고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생태계를 함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 대해서 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기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당연히 자연 환경이 오염되거나 파괴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 그대로가 굉장히 가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었을 때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네가 생태 중심주의가 극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인간이 자연 환경을 아무것도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기를 먹고 자연 환경을 파괴해서 고기를 먹고 동물들을 가두어서 생체 실험을 하고 이런 거 전부를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이익으로 자연환경을 이용을 하는 걸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얘네 생태 중심주의에 있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환경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경 파시즘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파시즘이라는 건 전체주의라는 뜻입니다. 자연환경이 전체적으로 인간보다 큰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얘네 자연환경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주장했던 사상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볼 사상가는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했던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으냐면은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자연관은 목적론적 자연관,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 중심주의 사상과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을 때에는 어떤 키워드를 보면 되냐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또는 보기가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사람은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베이컨은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해서 자연과학적인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게 해야 한다. 과학자의 목적은 고문을 해서라도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베이컨이 했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을 우리가 찾을 때에는 사람은 과학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목적은 인간이 가진 의도대로 자연을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베이컨이 말했던 내용이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사람은 우리가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대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법적이냐?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과 그리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물질적 대상에 불과한 자연을 엄격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기계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은 신이 창조한 기계에 불과하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자연의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자연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또는 기계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태 중심주의를 주장했던 서양의 사상가는 레오폴드라고 해요. 이 사람은 전일론적 관점,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 설명하면서 했었죠. 전일론적 관점을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을 해서 생태계 전체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뭘 주장했냐면은 대지의 윤리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뭔가 선지 대지가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레오폴드다 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지의 윤리라는 게 뭐냐고 했을 때 대지의 윤리라는 건 생태계 전체를 생태계는 우리 인간과 자연과 식물과 동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얘네를 도덕적으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 존중하는 생태계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이 대지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토양, 물, 식물, 동물, 인간을 전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토양부터 인간까지 군집해 있는 대지 땅까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대지의 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오폴드가 주장을 한 거에서는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지배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지배자가 아니고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고 레오폴드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구성원으로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연환경에 있어서 생태계를 독립적인 개체, 특히 인간을 독립적인 개체로 보는 게 아니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인간과 동물, 식물, 흙, 물 이런 것들과의 관계와 조화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생태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보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키워드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로운 존재다.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자연과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생태계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줘야 된다. 도덕적인 대우라는 말이 나오면 생태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관점과 세계관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 가치를 보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인간 중심주의는 이분법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나머지로 구별을 했고요.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도구적인 가치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유용성을 따져본다고 했어요. 생태 중심주의는 전일적 관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연에 대해서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를 강조를 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에서는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됐었고요. 생태 중심주의의 한계로서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생태주의로 가게 되면 환경 파시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서장가를 보면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베이컨,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레오폴드가 있었습니다.